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범석입니다. 오늘 신입내과 전공의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15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주치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또 막상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치의로서 연명의료 결정법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환자분들의 흐름인데요. 저희가 급성기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폐렴이면 폐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질환이 비가역적으로 나빠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말기에 이르게 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임종기에 이르게 되고 임종이라는 과정에 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아주 교과서적으로 급성기였다가 말기였다가 임종기였다가 임종했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환자 상태가 뭐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했다가 임종기가 됐다가 다시 뭐 급성기로 됐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흔히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자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연명의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였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임종 과정이라는 것도 아예 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이것은 엄밀히는 의학적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법적 정의인데요. 어쨌거나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으면서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 이런 것이 연명의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연명의료를 얘기할 때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장밖에 안 되는 그런 치료들을 우리가 연명의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 왜 중요하냐?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호흡정지, 심정지들을 막고자 하는 시술 등이 포괄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분한테 불필요한 고통만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운동도 생기고 법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이지만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논의를 할 수가 있고 담당 의료진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을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이제 요구하는 법적 철학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서는 내리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타협해 나갈 건가 하는 거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이면 일찍 임종 하루 전, 임종 이틀 전,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온전한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정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항목들을 하지 말지 이행 항목에 대한 결정은 임종기에 이르러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환자실 입실 거부 동의서 혹은 뭐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임종 하루 전,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 갈지 말지 그때서야 이제 정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실 거부 동의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연명 의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고지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임종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게 판단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여기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임의 선생님 이상, 전임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꼭 요거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전공의 선생님이나 인턴 선생님 혼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담당 의사 한 명 플러스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이 환자는 이제 임종 과정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자가 임종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서류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당 의사 서명하고 해당 분야의 이제 전문의 서명이 들어가면은 되는데, 이거를 쓰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심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진단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단서는 잘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위 진단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임종 과정을 판단한 걸 오류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심적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종기 판단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종기는 아니다, 임종기는 아니다, 임종기는 아니다. 근데 환자는 돌아가신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임종기라고 하는 게 두부로, 이렇게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오류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너무 이게 심적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판단을 했는데 안 돌아가셔도 법적으로는 이게 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종기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의학적인 판단 지침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서식을 쓰면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대한의학회에서 2018년에 지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임종기는 뭐 급성 질환 환자, 혹은 이제 만성 질환의 환자, 만성 중증 질환 환자, 뭐 에크모 적용 환자, 뭐 이런 임상상으로 나누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급성 및 만성 질환의 환자의 경우에는 임종기는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수일 내지 수주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이 예상되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임종 돌봄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일 내지는 수주입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주 이내서부터 미리 임종 과정에 대한 논의를 미리미리 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며칠 내에 사망하실 것 같으니까 사망 이틀 전, 하루 전에 판단 내리는 거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임종기를 판단해도 뭐 안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중증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가령 이제 암이 아닌 뭐 COPD 뭐 이런 질환이 대표적인 거겠죠. 임종기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COPD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폐렴만 좋아지면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안 좋아지면은 그냥 돌아가실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의 경우에 임종기는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더 이상 환자가 생존하기 어려워 환자와 환자 가족과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임종이 임박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시점이 이제 말기 및 임종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기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크모 적용 환자인데요. 에크모 환자의 경우 임종기는 기저질환이 회복 소견이 없으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거나 장기 이식의 대상자 또는 기계적 생명 보조 장치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 요 중지를, 이런 경우에 이제 에크모의 지속 또는 중지를 논의하는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 되면은 임종기로 판단을 하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기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말기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COPD, 간경화. 그 다음에 그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말기를 이제 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만성 신부전,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사망 이르는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은 어떻게 되냐? 이 네 가지만 말기고 나머지 병은 말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말기라고 하는 용어는 더 이상은 잘 쓰지는 않는 용어인데, 이 말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기라는 거는 이제 질환의 예후, 기대 여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임종기는 질환과 무관하게 환자의 상태,
이제 슬슬 임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지는 이제 임종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이랑 말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 건가 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별표를 해놨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만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취생활 하면서 서식 작성하는 거가 조금 감이 잡힐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건강한 환자, 뭐 임종기 말기 이런 걸 떠나고 아무 병도 없고 아무 상관없이 있는 건강한 사람도 이걸 작성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하고요. 어드밴스드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아마 병동의 주치의 선생님이 이거를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의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나의료 임상윤리센터 이제 상담사가 작성을 하게 되고,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작성해 놓은 환자분들이 병동에 입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AD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 환자인데요. 이제 과별 서식에 보면 말기 환자 판단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서식이 복잡해서 저희도 조금 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법에서 요청하는 서식이고, 이 말기 환자 판단서라고 하는 거를 쓰고 연명의료 계획서, 저희가 소위 1호 서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쓰게 되면은 말기 환자의 경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기가 아니라 이제 임종이 임박해 있다. 임종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때 요거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놓은 거가 요런 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서 플러스 이 의향서가 작성돼 있는 걸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서류를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10호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내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행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의사 1인이 써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기 이름에 이제 보시면은 눈치채셨겠지만 임종과정 판단서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서류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갖고 어떤 서류를 쓸 거냐, 10호, 1호, 11호, 12호 어떤 서식을 쓸 거냐를 정하면은 되게 되는 거고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호 서식을 쓰시면 됩니다. 임종기이다 판단을 하고 판단서를 쓰고, 아까 요건 제가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 계획서, 나는 요런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1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행했다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3번 경우가 제일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이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연명의료 관련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경우, 가령 이제 가족분들 진술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텔레 보면서 중환자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저런 건 하면 안 돼, 난 저런 건 안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임종과정 판단서 플러스 가족의 진술 확인, 가족 두 명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 아들도 얘기하고 딸도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호 서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서를 또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의식도 없고 이제 아무 말씀도 못하는 상태고 평소에 연명의료 관련해서 뭐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뭐 나는 뭐 나빠지더라도 중환자실 안 갈 거야, 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한 적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종과정 판단서 플러스 가족의 전원 합의.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우리 아버지한테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중환자실 가는 거 인공호흡 다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아버지한테 더 고통스러움을 더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12호 서식을 쓰게 되고 이행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병실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은 아마 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서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1호 서식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고, 뭐 이름 쓰는 칸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환자 상태, 뭐 말기, 임종기, 뭐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고, 병동에서 보는 환자는 아마 주로 이제 임종기가 될 거고요. 이제 본인의
담당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이런 거를 써야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한 거 쓰고 환자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임종기 있는 환자는 이제 임종기 판단서, 말기 있는 환자는 뭐 말기 판단서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기 환자 판단서, 임종과정 판단서, 그다음에 이제 1호 서식, 1호 서식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다 EMR에 서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찾아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호 서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호 서식은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임종 과정 판단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임종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사 2명, 전문의 포함해가지고 의사 2명이 써야 되는 이제 그 서식이 되겠고요. 보면 서식이 이렇습니다. 이제 환자 이름을 쓰는 칸이 있고 담당 의사가 이런 이유로 임종기로 판단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뭐 폐암이 악화되어 임종기로 판단합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써도 되고 담당 의사 서명,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문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이제 임종기를 판단하는 임종기 판단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임종기를 논의하기 위해 갖고는 여기서 모든 게 임종 과정 판단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임종기 환자 서식 작성이 제일 첫 번째 서식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 갖고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거가 이제 11호 서식인데요. 요 이제 11호 서식은 환자가 평소 의향이 있었을 때입니다. 환자가 뭐 평소 TV를 보면서 아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저런 거 중요한 시간 가면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하곤 했다. 이런 걸 이제 가족 2명, 여기서 이제 가족 2명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직계 가정이 1명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1명 진술로만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이제 환자의 이름과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이제 적게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뭐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호 서식 환자가 평소에 이제 그런 연명의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경우에 있었고 가족 전원의 합의로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걸 쓰는 서식이 1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서 작성인데요. 여기까지 되면 보면 좀 서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뭐 법에서 어쨌거나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내가 임종기를 판단을 했고 잠깐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임종 과정을 이제 판단을 했고 요런 이제 서식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 요 작성한 거대로 내가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13호 서식인데 이거는 의사 1명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3호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는 건데 요 이행서가 있고 환자 이름 쓰는 거 있고 이행 내용 요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보면은 이게 이행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체크를 하면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을 연명 의료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고 인공호흡기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다 체크하고 혈액투석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이 아까 뭐 1호, 10호, 11호 뭐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거로 환자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의 연명의료, 뭐 그 밖에 연명의료 써 있는데, 뭐 하이플로우, 바이팹, 뭐 랩도 안 하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체크하는 항목이 뭐냐는 질문 많이 받고요. 아까 제가 임종기가 됐을 때 시행하는 연명의료 항목이 아니라 시행하지 않을이라고 그랬었죠. 이제 요런 안을 항목을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체크했는데 시행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냐. 요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거를 뭐 불법으로 해가지고 뭐 아주 엄격하게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적인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요. 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라고 판단한 항목 중에서 시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므로 만약 일부 항목의 경우, 가령 수혈이라든가 승합제라든가 이런 경우 연명의료로 판단되지 않았다가 시행했다가 뭐 연명의료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안 하기로 했다. 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쨌거나 법의 취지는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잘 맞춰서 부합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 또는 중단의 경우 서식 작성이 차이가 있는지
서식 작성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보나 중단이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보랑 중단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공호흡을 이미 달았어요. 근데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인공호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중단이고요. 인공호흡기를 아예 처음부터 안 달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유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의사들은 여기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윤리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없는 개념입니다. 서식 작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랑 가족이 나중에 의견을 바꿨다. 그러면 이행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이런 경우 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연명의료라고 하더라도 받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면 뭐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뭐 환자분 본인 뜻을 제일 존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 본인이 작성했다면 이행서도 반드시 환자 본인과 상의를 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했는데 이행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뭐 하루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본인 의향이 확인이 되어 있으면 이행서 작성은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법 개정 전에 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적 항암제 네 가지를 이제 항목에서 이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서 작성하는 시에 논의한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가족들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적 원치 않았는데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야 된다. 뭐 주장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현재 법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에서 더 우선이 되는 거는 이제 이행서이므로 이행서를 잘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일 좋기로는 가족분들도 환자 뜻을 따르도록 잘 설득을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원래 이 법의 취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족들의 의견이 다르면 가족들한테도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는 인공호흡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뭐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서식에 대해서 잔뜩 말씀드렸지만 서식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거는 논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식 작성에 너무 골몰해 있다가 정작 중요한 환자나 보호자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런 것들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족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그냥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서식에 다 못 적는 내용들도 많죠. 그래서 이번 경과에 최대한 좀 자세히 적어 놓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런 걸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당직 선생님이 보더라도 아, 여기까지 가족들이랑 얘기가 됐구나.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구나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자세히 적어 놓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또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잘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필요하면은 윤리상담 컨설트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환자 임종기도 아니고 말기도 애매한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저한테 컨설트 내시면 됩니다. 미리 이런 걸 좀 뭐든지 미리 해서 나쁠 거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 그냥 뭐 환자분이 이런 걸 원한다. 그래서 상담과 작성을 위해서 어, 컨설트를 주시면 저희가 요거 상담하고 작성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임종기 판단은 늘 불확실합니다. 임종기였다가 환자분이 좋아져가지고 임종기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늘 있지만 임종기 돌봄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환자분이 편안하도록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종기 돌봄의 목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은 환자분이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환자와 가족분들과 잘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시기에서는 아, 이제 최악의 상황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구나, 임종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미리 염두를 해야지 되고,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찍 논의가 안 되면 환자분들도 괴롭지만 의사도 괴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이면 일찍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도적 부분으로 갖춰진 부분도 많지만,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행서 작성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환자 중심으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 가족, 의료진이 하나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도 남기고 그들로도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원내에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저희한테 컨설트도 내시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입 전공의 선생님들 내과에 오신 거를 어쨌거나 환영하고 전공의 생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